LOS는 플럭스와의 상대 전적에서 무패, 특히 5월에 승리한 기록이 있습니다. 최근 반년간 승률이 63%로 유지되며 강세를 나타내고 있죠. 하지만 최근 한 달간 승률이 하락해 모멘텀 증가가 필요합니다. 반면 플룩스 W7M은 최근 한 달간 60%의 승률로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상위권 팀을 꺾어 이변 능력을 보여주었지만 장기적인 일관성이 부족하고 LOS에 여전히 약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경기는 LOS가 유리해 보입니다. 무비스타 KOA는 최근 한 달 동안 100% 전적을 기록하며 단기 폼에서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SK와 Fnatic을 상대로 2령 승리를 거두면서 시리즈 경기에서의 침착함도 입증했죠. 하지만 G2를 상대로는 역사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이며 전체 전적에서 승률이 낮은 것이 아쉬운 점입니다. 한편 G2 e스포츠는 KOI를 상대로 78%의 상대 전적 우위를 자랑하며 매치업에서 확실한 컨트롤을 보입니다. 또한 벽을 50천의 수익과 상위 3위의 성적은 팀의 안정성과 경험을 반영하죠. 다만 최근 한 달간 폼 저하가 약간 걸리는데 승률 저하가 취약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G2 e스포츠가 이길 것 같네요. 클라우드9은 최근 한 달 동안 100% 승률을 기록하며 LCS 스프링 비오스의 가장 강력한 팀으로 떠올랐습니다. 장기적으로도 75%의 승률을 유지하며 꾸준한 고성능을 보여주고 있으며 4경기 연승으로 모멘텀과 자신감을 얻은 상황입니다. 특히 플라이퀘스트와의 상대 전적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술적 우위를 지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퓨리아와의 그랜드 파이널에서 0-3으로 패배한 경험은 국제 경기에서의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플라이퀘스트는 최근 한 달 동안 67%의 승률로 경기력을 회복하며 개선된 경기 실행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6개월 동안 44%의 승률로 장기적인 폼 저하와 맵풀의 일관성 부족이 아쉽습니다. 또한 2월에 있었던 클라우드9과의 2번의 시리즈 패배 경험은 이번 경기에서도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클라우드9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리온이 최근 한 달 동안 100% 승률로 강력한 모멘텀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상위권 팀과의 대결에서도 꾸준히 좋은 성적을 내며 3연승으로 전략적인 실행력이 향상되었습니다. 하지만 JD 게이밍과 클라우드9에게 패한 경험이 있는 만큼 최상위 팀 상대에서는 도전하는 모습도 보였죠. 반면 팀 리크는 최근 한 달간 67% 승률로 회복세를 탔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일관된 성과 부족으로 인해 45% 승률에 그치고 있고 특히 일용과의 이전 맞대결에서 패했던 기억이 있기에 심리적 부담이 있을 겁니다. 이번 맞대결에서 팀 리퀴드가 근소하게 유리해 보입니다. DRX 챌린저스는 넝심을 상대로 56%의 승률을 기록하며 심리적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반년 동안 승률이 47%로 하락하면서 폼 저하가 느껴지고 최근 3경기 연속 패배는 BO3 진입 시 모멘텀과 전술적 일관성이 부족함을 드러냅니다. 반면에 넝심 e스포츠 아카데미는 최근 6개월 동안 75%라는 높은 승률을 자랑하며 맵 적응력도 뛰어납니다. 지난 4월 10일 DRX와의 대결에서도 효과적인 카운터 전략으로 승리했죠. 다만 최근 상위 아카데미 팀과의 경기에서는 고전하며 한화에게 0-2로 패하고 전략적 약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넝심 e스포츠 아카데미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오늘 대결의 주인공 T1 e스포츠 아카데미 젠지에 대해 무려 92%의 승률을 자랑하는 만큼 이 팀을 상대로 한 경험이 상당히 강점입니다. 1년간 79%의 승률로 꾸준함도 빛나죠. 하지만 하위 랭킹 팀에게 개막전에서 패배했던 경험은 뼈아픈 기억일 겁니다. 반대로 제너지 글로벌 아카데미는 최근 한 달간 완벽한 경기력을 보이며 2연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T1을 상대로는 전적이 좋지 않은 만큼 전술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경기는 T1 e스포츠 아카데미가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BNK FURX 유스는 최근 한 달 동안 비라이온과 젠지 아카데미를 꺾으며 승률 50%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진짜 무시 못할 강점인데요. 하지만 반년간의 승률이 33%에 그치며 전략적 취약성을 드러내고 특히 DN 슈퍼스와의 최근 맞대결에서 덕 경기 중 4패를 기록한 것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반면 DN Supers Challengers는 최근 반년간 54%의 승률로 안정적인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PRX와의 맞대결에서 63%의 승률을 가지고 있어 심리적, 전략적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상위 팀을 상대로는 47%의 저조한 승률을 보였던 점은 그들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DN Supers Challengers가 이길 것 같아요. G2 Nordi의 최근 경기력을 보면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강점입니다. 4연승과 지난 한 달 동안의 100% 승률은 강력함 그 자체이고 상대 전적에서도 3-0으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최근 빅에게 당한 패배는 잠재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네요. 아인트라크트 프랑크푸르트도 마찬가지로 로스먼 센토스를 상대로 한 최근 승리로 그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34%라는 낮은 전체 승률과 0-3의 상대 전적은 확실히 부담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G2 Nordi가 우위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팀 오렌지 게이밍은 최근 한 달간 67%의 승률과 2연승을 기록하며 강력한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커플랜드 행그리 나이츠와의 전적에서 60%의 승률을 자랑하며 우위를 점하고 있죠. 하지만 순위가 높은 상대에게는 약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반면 커플랜드 행그리 나이츠는 순위가 낮은 팀을 상대할 때 강한 면모를 보입니다만 최근 6개월간 22%의 승률과 3연패는 그들 폼의 감소를 나타냅니다. 팀 오렌지 게이밍과의 상대 전적에서도 열세에 있죠. 이번 경기는 팀 오렌지 게이밍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력한 모멘텀과 상대 전적 우위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iNerd Esports는 최근 6개월 동안 67%의 승률을 기록하며 꾸준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상대 전적에서도 1-0 승리를 거두며 전력 우위를 확보한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최근 한 달간 승률이 33%로 떨어지며 플레이오프 돌입 전에 폼 저하가 우려되고 있고 정규 시즌 상위권 팀에게 패한 기록은 전략적인 약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반면 에스트라 e스포츠는 최근 RMD와의 플레이오프 경기에서 2-0 승리를 거두며 압박 속에서 시리즈를 마무리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현재 1연승과 플레이오프 진출로 모멘텀도 회복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난 6개월 40%, 한 달 25%의 저조한 승률은 전반적인 경기력 약화를 나타내며 iNerd Esports와의 상대 전적에서도 패한 만큼 맵풀 문제도 지적될 수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에스트럴 e스포츠가 우세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보러 오세요.